예, 안녕하세요. 스포츠 법과윤리 조장군이고요. 저희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올린 법의 민법 목차 잘 들었어요? 재미없었죠? 자, 오늘은 이게 다 그래도 들어두면 도움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이 사법시험은 안 됐는데 엄청나게 은행을 나와서 그만둔 이후에 사업을 아주 잘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살면서 세상에 딱 두 가지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법하고 영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그 두 개를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사업도 잘 하셨나 봐요. 자, 하여튼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간략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아니니까 주의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민법, 네이버에 민법 쳐가지고 민법 띄우세요. 일단은. 자, 저도 수업 준비할게요. 자, 처음에 불필요한 말도 할 수 있으니까 민법 띄우면서 보세요. 어, 자, 이제 제가 민법을 이렇게 원래 개괄적으로 이렇게 법을 얘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우리 스포츠와 법과 윤리라는 과목인데, 이 스포츠가 너무나 범위가 넓어. 예를 들어서 뭐 엘리트 생활체육, 그다음 요새는 뭐 e스포츠, 그리고 요새 뭐 카드 게임도 막 운동 종목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 스포츠 관련된 업계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그래서 계약, 불법행위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에 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쭉쭉 넘어가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훑을 수밖에 없어. 사실 여러 면에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법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제가 목차 설명드렸죠. 지난번 민법은 총칙, 채권 총칙, 물권법, 채권 각칙, 가족법,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총칙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 가장 얘기하자면, 인의, 법률 행위를 논하는 게 총칙이에요. 자, 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 인인데, 거기는 사람, 진짜 사람, 그리고 법인이 있어요. 법인.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되는 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총칙이 뭐예요? 하면 인의 법률 행위를 논한. 자, 법률 행위가 뭐예요? 법률 행위. 뭔가 알겠죠? 법률 행위라잖아요. 법적인 행위인데, 자, 법률 행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 효과가 나야 돼요. 어떤 법률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의사 합치가 있어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 혼자, 나는 상속 포기할래, 혼자 하는 법률 행위도 있죠. 자, 근데 그 법률 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총칙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인의 법률 행위를 논하는 게 총칙. 자, 채권 총칙은 뭐예요? 그거는 인간의 채권은 상대권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적인 권리. 그래서 채권 총칙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의 합의의 성립과 그 불이행의 효과를 논하고 있는 게 채권 총칙이에요. 자, 뭐냐면, 사람, 법인, 인간의 합의, 계약, 이런 거를 합의가 성립되었다라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근데 만약에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효과는 무엇인지 논하는 게 채권 총칙이에요. 자, 물권법은 여러분은 좀 부동산 학과 분들 빼고는 잘 모를 건데, 자, 물권법을 한마디로 하자면 인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 내지 처분권
행사의 뭐 관계 이런 걸 논하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게 물권법이에요. 자, 그래서 물권법은 별로 안 할 것 같긴 한데, 자, 채권각칙. 채권각칙은 아까 제가 채권 총칙은 합의의 성립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채권 각칙은 그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자, 아까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 했죠. 자, 그러면은 법률 효과는 그 법률 효과를 내는 법률 원인이라고 해요. 그거는 아주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 계약 여러분 다 알죠? 계약. 근데 그거 말고 채권각칙에서 논하는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게 뭐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자, 부당이득, 사무관리. 부당이득은 좀 많이 쓰여요. 사무관리는 사실은 제가 10년 넘게 변호사 하면서 사무관리만으로 소송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부당이득은 많이 나오죠. 불법행위는 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자, 가족법은 가족의 성립과 상속관계에 관한 총칙의 특칙. 자, 뭐냐면 민법 총칙에 말한 거에 대해서 좀 특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족의 성립, 상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가족법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1조 한번 볼게요. 민법 1조예요. 자, 제가 그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 있는 거를 최대한 얘기를 해보려 할게요. 자, 1조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1조. 자, 민사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은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초동에 있는 법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한자는 법의 연원 내지 근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자, 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법령을 적용해서 일정한 효과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법을 적용되는 법이 뭐냐? 이게 법원이에요. 그래서 법령, 관습법, 조리인데 한마디로 법령이 있으면 법령이 따르고 없으면 판사가 정하는 거죠. 그때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이 하겠는 거죠. 법원은 그래서 우리 재판부 판사 한 명 한 명은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급제도가 있죠. 1, 2, 3심.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겠죠. 자, 2조. 신의 성취를 하게 해야 돼요. 권리, 의무. 자, 그 다음에 이제 3조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권리 능력. 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사람은 생존한 동안이에요. 자,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나중에 우리 조금 있으면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머스크 이런 분들은 의식을 기계에 뭐 포맷하는 이런 거 우리 영화에서 보는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요새 진짜로. 자, 그러면 나는 내 재산을 내가 몸이 죽더라도 평생 내 소속으로 기속하고 싶어. 내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내 음악에 따른 음원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나는 내 이름으로 영구히 누리고 싶어. 이런 거 현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존한 동안. 자, 4조. 성령 19세예요. 자, 19세. 자, 근데 이 19세가 자, 우리 민법에 나온 19세. 이거 요새 나이가 되게 어렵잖아요. 나이 계산하는 거. 또 이제 현재 정부 들어가지고 뭐를 한 살 막 내려줬잖아.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저희 블로그에도 제가 쓴 적이 있고 아마 여기저기 찾아보면 이거 서치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과제를 지정할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수업을 열심히 들은 분도 있고 조금 그
그 수업을 못 들으시거나 지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이거 과제 지정하면서 또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게요. 자, 나이에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대한 법령상 어떤 나이는 뭐 만 나이고, 어떤 나이는 되게 법령이 조금 복잡해요. 그런 부분, 자, 나이의 계산에 관한 법령의 차이, 나이의 계산에 관한 법령의 차이예요. 그거는 양보라매 님이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자, 기간은 늦어도 5월 말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시는지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미성년자, 자, 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성년자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나이로 따지는 건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좀 뭐 이제 이름이 복잡해져가지고 옛날 용어로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한정치산자는 한마디로 도박벽이 있는 이런 사람들, 돈 관리 못한 사람들 이런 건데 실제로 쓰는 일은 별로 없었고, 근데 금치산자는 많죠. 요새도 많아요. 성년 후견 이거 관련된 건데, 자,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뇌출혈 와가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후견인이 됐어요. 왜냐면 어머니 누워서 말도 못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법률 행위 무능력자라 그러거든요. 권리 능력자라는 거는 살아있는 자면 누구든 되지만 행위 능력은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 동의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그 다음에 그런 누워 계셔가지고 법원에 선고를 받으신 후견인이 피후견인이라 그래요, 요새는.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미성년자의 어떤 얘기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구조에서는 성년 후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누군가의 청구, 본인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년 후견이 되면 피후견인, 사건 본인이라 칭하거든요. 소송에서는. 그 사람은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 무능력자가 한 거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보면은 제가 10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10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피성년 후견인이란 뭐냐? 방금 제가 설명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이 누구냐? 의의가 뭐냐? 피성년 후견인의 의의.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과제를 낼게요. 자, 이거는 박소연 5001님이 할게요.
자, 박서연님, 그 피성년 후견인의 의의, 자, 의의란 거는 피성년 후견인이 뭐냐,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이메일로 주시면 돼요. 양보라매 님도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5월 말까지, 박소연님도 최대한 5월 말이고 빨리 줘도 무방해요. 근데 5월 말까지는 과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6월에 성적평가가 있어가지고 6월까지 가긴 좀 부담돼요. 5월 말까지 해주세요. 자, 성년후견 심판은 어떻게 하고 막 11조 뭐 쭉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뭐 한정후견인, 뭐 한정후견, 뭐 이런 성년후견, 한정후견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 힌트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의가 뭐냐라고 제가 과제를 줬잖아요. 자, 그러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의가 무엇이냐, 이 부분도 과제로 줄게요. 자, 이거는 우리 5016 박소연 님이 하도록 할게요. 5016 박소연 님. 오늘 얘기한 거 전부 다 5월 말까지예요. 자, 그래서 뭐 심판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자, 또 쭉 내리다 보면 14조에 의해 특정 후견인의 심판 이런 거 있던데, 자, 이 피특정 후견인, 이 용어가 뭔지 이거는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어려운 과제 아니니까 잘 성실히 해주세요. 이거는 조영안 님이 할게요. 조영안 님. 자, 그 다음에 자, 15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약간 할게요. 자, 15조에 자, 조용하님은 피특정 후견인의 의의 하셔야 돼요. 자, 15조 볼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자, 뭐냐면 미성년자 때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자, 그러면은 능력자로 된 사람이 기간 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법이 의사표시를 간주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합리적이잖아요. 무능력자가 18살짜리 6개월짜리 애가 뭐를 샀어요. 굿즈를 샀어요. 웹툰의 굿즈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한 8만 원만 사야 되는데 800만 원 샀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 나중에 약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봤는데, 자, 근데 거기 2항에 보면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아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물건 판매업자가 자,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부모가 한 달 내내 답변 안 해요.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취소는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 센터를 하는데 애가 와가지고 카드를 긁었어요. 자, 근데 나중에 부모가 와가지고 막 따져요. 보면 이런 경우가 도장 같은 경우에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카드 긁었다가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 그럼 애가 그래서 막 실제로는 애가 했는데 막 그러면서 환불해달라고 막 무작정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원할 때 쓸만한가 싶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뭐 사망 뭔가 그 추인은 하지만 절차가 있다. 그러면 뭐 그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철회권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애가 물건 사겠대. 애가 굿즈를 800만 원치 막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 내가 물건 정말 이 애한테 줘야 되나? 라고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 벌 수 있지만 너하고의 불분명한 법률 관계 맺고 싶지 않아. 그냥 나 안 팔래. 이게 철회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대 계약 당시에 애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못 한다는 거예요. 16조. 자, 이게 여기서 좀 제가 어려운 얘기 한번 할게요. 그래도 변호사 강인데. 자, 이거 제가 주장 입증 책임이라고 설명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 재판 가잖아요. 이거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지금 제가 15조에 이렇게 일정한 효과가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근데 뭐 일정한 경우에 확답을 안 하면 뭐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근데 뭐 절차가 필요한 경우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뭐 아까쯤에 16조에서는 철회를 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알았다면 뭐 그렇지 않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법이 다 이 법령의 이 내용들은 다 주장 입증 책임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을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행사하려면 이런 사랑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맞다라는 입증 행위를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 증거로. 자, 그러면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제한 능력자의 추인이 없는 거를 요건으로 해요. 철회를 행사하려면. 추인이 있으면 나 할 거예요 라고 이미 결론이 나버린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뭐 변론주의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뭐냐면 법원의 사실 인정은 당사자의 주장에 기초해야 돼요. 법원이 마음대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포청천 이런 거는 옛날 원님 재판 가만히 억울합니다 하면 알아서 다 판단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억울하다, 왜 억울하다, 이 점이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런 게 변론주의, 뭐 주장 책임 이런 거예요. 자, 증명 책임은 주장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책임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소송법에서는 뭐 패소의 위험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철회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런 입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제한 능력자는 아니야, 나 계약 당시에 저 사람이 나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철회권 행사를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제한 능력자 측의 입증 책임인 거지. 자, 그럼 제가 잠깐 주장 입증 책임 얘기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17조 뭐 속임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미성년자가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계약 당시에 자, 근데 이게 우리 술 먹을 때 그런 일 벌어지잖아. 나 성년자예요. 나 성년자유 하면서 뭐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막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법에서 보호를 배제하는 거죠. 자, 이제 주소가 나와요. 자, 주소, 여러분 주소 다 알죠? 근데 거소란 것도 있어요. 실제 거소, 이건 한자를 보면 좀 더 편한데, 자, 주소, 거소, 가주소 막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주소와 거소의 차이점이 뭔지 이것도 제가 한번 과제를 내볼게요. 자, 이거는 주소와 거소의 차이점은 전승호 님이 하는 걸로 할게요. 주소와 거소의 차이점 전승호 님.
자, 부재와 실종. 부재, 실종 여러분 다 알죠? 부재. 주소와 거소를 떠난 자가 부재자죠, 부재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산에 어딘가에 텐트 치고 있나 봐. 근데 그분이 돈이 엄청 많아요. 재산 관리인도 없어. 자, 이 경우에 그 재산 관리를 위해서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하고, 법원은 예를 들어서 나 모든 게 더덥다. 갑자기 북한산 언저리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 가족들이. 실종은 아직 아닌데, 자, 그 경우에 아들이 부친이 갖고 있는 건물의 관리를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명해달라.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의 법률행위를 논하는 게 민법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사인 간 법률관계라 그래요. 사인, 일반 사적인 사인들, 사인의 법률관계는 죄송해요. 준영아 미팅 중이야. 전화할게. 사인의 법률행위는 사인의 의사가 우선이에요. 국가의 개입은 보충적이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사법의 원칙인데, 사법, 개인사 할 때. 근데 행정공법, 우리 헌법, 행정법 이런 공법들은 국가와 행정청이 법률관계의 전면에 등장하죠. 그래서 사법과 공법은 이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쭉 한번 해볼게요. 관리는 뭐 해야 되고, 권한은 뭐고, 보충적이어야 되죠. 자, 실종은 뭐냐면, 생사가, 아까 일단 부재자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5년간 분명하지 않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인지 5년간 몰라. 그러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실종 선고 효과는 28조에 있는데, 기간 만료하면 사망으로 본다. 본다는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다와 추정은 달라요. 본다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효과가. 예외가 없어. 추정은 근데 그렇게 보겠지만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이죠. 자, 근데 여기서 선박에 있는 자, 침몰하거나 추락한 항공기, 이런 거는 추락, 침몰, 기타 위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 선고가 가능해서 사망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항은 은근히 많이 쓰여요. 배가 침몰하는 경우, 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 자주는 아니지만 마음 아픈 일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거는 꽤 유명한, 항공기 추락에서 상속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거는 꽤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항상 나오는 얘기죠. 여기서 상속 순위를 얘기할 때 문제됐던 게 사위하고 다른 형제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또 어떡해? 자, 29조에 근데 살아 돌아오더라도, 아니면 나 그때 안 죽었어. 5년간 분명하지 않는 때는 사망한 걸 본데, 자, 근데 문제는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 그래서 이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데 그 경우에는 실종 선고 취소되지만, 왜냐면은 사망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취소해야 되지만,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누가 죽었다 해가지고 건물을 이미 팔아버렸어요, 상속인들이. 근데 나는, 매수인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악의적으로, 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 몰랐다 이거예요. 자, 선의는 몰랐다.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일단 묻지 않아요. 나 몰랐다. 근데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근데 선이라고만 하면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의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건물을 가로채려고 아들하고 짜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부재자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때는 악이자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범죄를 범한 거였지. 자, 그래서 이런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를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 이제 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인환으로 사망한 경우, 아까 제가 항공기 사례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판례 사안이 있는데 이거는 과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동일한 비행기에서 동일하게 추락했어요. 그러면 동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복잡하죠. 동시 사망한 거 보면은 상속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위만 남겨두고 아버지,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까지 한 번에 다 사망해버린 사안이었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상속을 가지고 다른 가족들이랑 그 사위가 소송을 벌였죠. 그래서 그거는 누굴 탓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정말 뭐 제가 변호사 하면서 그 상속 가족들 간의 분쟁 많이 보는데요. 그래도 내가 진짜 이거 가족 간의 분쟁 쪽팔려서 말하기 힘들다. 근데 억울하게 당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내가 추잡스럽게 가져가고 소송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나 이거 다 안 가져 버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땅한 권리는 찾고 목숨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동시 사망 30조가 있어요. 자, 이제 법인. 자, 이제 제가 일단은 그 법인부터는 31조거든요. 자, 이거 다음 촬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장까지 했고, 자, 다시 과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면, 자, 우리 양보라매님이 나이의 계산과 각 법령상의 차이 발표하시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박소연님, 5001 학번 박소연님이 피성년 후견인의 의의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박소연 5016님이 피한정 후견인 발표하시고, 조영아님이 피특정 후견인 발표하세요. 자, 전승호님이 주소와 거소의 차이 발표하시고, 자, 오늘까지 이렇게 했어요. 다음번에는 법인 31조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좀 제가 이거 준비 늦어서 송고하고, 연휴 통해서 최대한 더 찍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